예, 배터리 다이브 임성균 이사님하고 2부, 이번에는 ESS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뭐 1부에서 저희가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사실 좋은 뉴스가 많이 없어요. 예, 지금 테슬라 정도만 잘 판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먹거리로 삼고 있는 게 이제 ESS 쪽입니다. ESS 수요 증가가 계속된다라고 합니다. AI 붐을 타고요. 어느 정도 성장성 보여주고 있나요? ESS. 네, ESS 시장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도 있었고요. 네. 원래 있었는데 최근 주목을 좀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기 네. 때문에 그 대안이 뭐냐라는 네. 거 하나와 네. 그리고 7월에 있었던 입법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진 네. 상황 때문에 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요. 네네. 아직 조금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봐야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몇몇 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배터리의 수요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NEF라는 데에서 2023년에는 한 800기가와트 정도 되고 네. ESS가 한 97 네.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숫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건 한 4배 정도 그러네요. 늘어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킨지 같은 경우는 이 숫자만 가지고 있고요. IEA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다 숫자를 다 줬습니다. 네. 고맙게도. 이게 전기차는 전기차. 750에서 340으로 한 4배, 5배 정도. 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비슷한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네요. 10에서 한 여전히. 15% 정도.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보면 한 10% 언저리 네. 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기차 수요가 요 당시보다는 좀 이제 줄어들었겠죠. 그러겠죠.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만 가지고서 배터리 전기차의 수요 줄어든 걸 다 커버해 줄 수 있느냐? 네.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ESS 시장이 이제 올해 여름에서 가을까지 논리가 이제 중국의 배터리들이 이제 미국의 ESS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를 바뀐다는 투자 논리였거든요. 네. 이 투자 논리는 이제 계속 유효한 건가요? 일단 유효한 부분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7월에 보통 그 오빠법이라고 불렀던 네. 그 법이 바뀌면서 네. 아예 찍었습니다. 네. 중국의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CATL, 네. BYD 뭐 이런 식으로 네. 회사 이름 딱딱 찍어서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그렇죠. 라고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직접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되고 그렇죠. 그와 동시에 그 배터리를 사용한 그 태양광 발전, 뭐 풍력보다 이제 네. 미국은 태양광이 많으니까요. 태양광 프로젝트의 30%를 원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네. 30%는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죠. 그래서 그걸 네. 써야 될 강력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봐야 된다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네. 게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만든 배터리면 다 되느냐 네.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들어가는 네. 여러 가지 소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국이 생각하는 탈중국화되어 있는 그것도 것들이냐 그렇죠. 네네. 라는 기준을 곧 발표를 하려고 해요. 원래는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네. 그 몇 년 전에 이제 IRA 때도 똑같은 발표를 네. 했습니다. 원래 연말까지 그때도 이제 8월에 입법이 됐고 네.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3월에 했거든요. 네. 이번도 7월에 입법이 됐으니까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네. 상반기까지는 나올 텐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국산 양극재를 쓰면은 그거 뭐 얼마 이상 쓰면은 가액 기준으로 할지 뭐 기준으로 할지 네. 모르겠는데 계산하는 식을 아마 복잡하게 내놓을 텐데 그거 해가지고 금년에는 몇 점 이상, 네. 내년에는 몇 점 이상 로드맵을 줄 거예요. 그거를 넘기지 않으면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 소재. 네. 지금 한국 회사들도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 LFP 양극재 같은 경우 네. 한국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 시간 걸리거든요. 지금 내년 아마도 내후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만약에 그 MACR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정해져 버리면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그게 세액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배터리로 하는 게 정말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제일 유력한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가 천연가스 발전소입니다. 물론 그쪽도 바틀렉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리할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그게 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야 이거 다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미국에 있는 ESS 시장 다 먹는다. 네. 약간 그 투자 논리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주가가 좀 꺾이고 이거 왜 꺾이지? 이제 세부적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네. 내년에도 뭐 쉽지 않은 ESS 시장, 그 배터리 시장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ESS 배터리 사업은 이제 전기차, EV 시장 대비해서 마진이 더 높나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사실 공부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 네. 그 숫자를 개별적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발주한 회사가 CATL인데요. 네. CATL 보면은 이건 영업이익은 아니고 네. 매총이익이긴 하지만 네. 한 5% 정도 높더라고요. ESS가 ESS가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네.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배터리 셀 제조는 그냥 셀 제조에서 끝나는데 네. ESS 같은 경우는 그걸 시스템으로 꾸며서 판매를 하잖아요. 좀 더 네네. 이제 밸류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기차 주가를 볼 때 완전히 전기차에 대한 부진 우려를 ESS가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느냐가 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화두인데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직 아까 보여줬던 자료 보시면 아직도 전체 시장은 한 10분의 1 정도 규모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이제 줄어든 것을 그대로 다 채워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법적 규제에 관련된 환경이 네. 한국 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좀 더 말하자면 국산화율이랄까요? 네. 자체 공급망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을 때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내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건 약간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국의 셀 회사들과 소재 회사들이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걸리긴 할 텐데 네. 그래서 그동안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돈을 잘 못 벌 수도 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준비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ESS를 준비를 하면서 LFP 경험을 쌓고 그거를 자동차로 판매를 해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연습을 좀 해보는 계기도 네. 될 수 있거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LFP 플랫폼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양산을 해본 네. 경험을 자동차로도 옮기면 지금까지는 3원계밖에 없어서 네.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3원계와 네. LFP 두 가지를 들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계속 될 수는 있겠으나 네.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ESS 시장 초기,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초기고, 우리나라 셀 3사들도 각축전을 이제 보여줄 것 같은데요. 셀 3사 중에서 가장 앞서서 또는 향후에 가장 잘할 것 같은 기업은 어느 쪽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지금까지는 사실 전기차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장이 그거밖에 없었던 건 아니긴 네. 하지만 사실 좀 급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그 약간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1910년대부터 2010년대부터 네. 이제 그 전부터 연구 개발하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화 해보자. 네. 했는데 당시 제일 큰 시장은 중국이었거든요. 네. 우리 중국에 들어가 보자 했는데 중국이 계속 막았어요. 자국 기업을 키우는 게 목적이었고 네, 네. 그래서 삼성이랑 LG가 중국에다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런데 거기서 나온 3원계 배터리를 가지고 계속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기준을 안전 기준의 여러 가지 기준을 LFP 기준으로 좀 그 3원계 입장에서 맞추기 힘든 쪽으로 네. 설정을 해버리고 계속 승인 안 내주고 그러다가 승인 절차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네, 네, 네. 2016년에 네. 그래서 공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우리 어떡하냐.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ESS였습니다. 네. 그래서 3원계 가지고 ESS 했는데 단가가 안 둘이 좀 맞을 것 낮죠. 같은데. 네. 단가도 안 맞고 네. 딴 것보다 화재가 좀 많이 났어요. 그때. 네네네. 그래서 두 번 얻어맞고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 상황이 2020년대 초반에 몇 년 네. 전이죠. 그쵸.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시장이 확 열린 거예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야 이거
될 것 같아 라고 몰려간 게 사실입니다. 네. 정신이 없었던 건 맞고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시장은 전기차 하나만 보고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이제는 뭐 드론이라든가 그렇죠. 로봇도 네. 있고. 네, 로봇도 있고 네. 뭐 요새는 선박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런 선박.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하는 그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을 하면서 네. 다양하게 네. 전기차 이상의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라인업을 꾸려가고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향후에 ESS 쪽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ESS 쪽으로 향후 성장 동력은 이쪽에서 찾아봐야 되는 게 맞겠죠, 이제는? 주가 모멘텀도 그렇고. 그렇죠. 주가도 네. 그렇고 성장 네. 자체도 이게 사실 우리에겐 없던 시장이잖아요. 네. 원래는 있었으나 우리가 많이 접근할 수 없었던 시장인데 이제는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네. 그 전기차가 이제 생각 같지 않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네. 한 게 한 1년 반, 2년 그쵸. 전부터인 것 네.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그쵸. 시작하고요. 그걸 양산까지 옮겨가고 실제로 숫자로 찍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건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게 이 과정이 5년 걸린다 치면 네. 이미 2년, 3년 전에 지났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좀 더 해야 돼요. 그 이후에 꽃을 키울 텐데 그거를 보고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네.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냥 마냥 안 된다고 생각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요즘 개발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한국의 경우는 삼성 SDI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많은 경우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네. 덤벼들고 있고요. 뭐 퀀텀 스케이프 같은 미국 회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팩토리얼 에너지 뭐 이런 네.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이 대체로 이제 그 개발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2027년에 자동차에 장착해서 실제 필드 테스트 7년. 네, 시작하다. 그리고 2030년에는 양산차에다 싣겠다를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회사들이 세팅해 놓은 일정인 것 같은 게 네. 2027년과 30년이 왜 저 숫자가 찍혔을까 봤더니 중국은 이제 5년 단위로 네. 하잖아요. 내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렇죠. 26년부터. 그 안에까지 해야 되는 KPI 중에 하나로 잡힌 것 같아요. 네. 2030년까지 네. 양산하려면 27년에는 자동차에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그렇죠. 해야겠죠. 네. 그런 걸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그거보다 빨리 하면 빨리 했지 그거보다 늦게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는 있고 네. 뭔가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하고 계속 뉴스 내보내고 막 발표도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봐야 되는 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능 문제도 있고 네. 생산성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단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쪽은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비싼 슈퍼카 쪽. 슈퍼카. 네. 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거보다 좀 작은 용량이 필요하고 좀 더 그 부피가 작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드론도 드론도 있고 네. 휴머노이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네. 네. 그 두 가지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좀 실력을 키우고 나서 이제 자동차 더 크잖아요. 네. 양산하는 큰 쪽으로 갈 방향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선 전고체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요? 현재는 삼성 SDI가 SDI.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향후에 지금은 ESS로 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보고 그 이유는 또 전고체.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야기가 주식시장에 나온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주식시장의 테마들은 허무맹랑한 걸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술 나왔다가 테마주로 해서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언젠가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되겠죠. 전고체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쯤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